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71분간의 만남은 정권 이양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존중의 당위성을 확인한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직후 청와대가 정권 알박기 인사를 밀어붙이고 새 정권의 청와대 개방 추진을 공개 비판하는 등 청와대가 대선 불복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어제의 회동이 그간의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 정권이 국정 운영의 공백 없이 출범과 함께 안정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권 이양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정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협조를 약속하신 만큼 민주당도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민생에 관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5일 산업부에 이어 어제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무려 3년 2개월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는 점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친정권 검사들이 무혐의 처리 압력을 가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개입 말고서는 이 사건 수사를 지체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삼선 현역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고는 참 빠르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눈치 보기식 캐비넷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나온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간 인사존행을 저지르면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해 왔는데 정권 교체와 함께 검찰이 움직이자 당황스럽고 불쾌한 속마음을 드러내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됩니다. 이런 분이 언필칭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부터가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에서 멈춰버린 수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무원 부당 채용 의혹,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대선 여론 조작을 공모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최종심 판결까지는 4년이나 걸렸으며 청와대 공작 수사의 수혜자인 울산시장은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꼬박 임기 4년을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면서 출범시켰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지수사는커녕 민간인과 야당 의원에 대한 불법 통신조회를 남발하는 민간인 사찰 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 모두 민주당 정권이 5년 내내 목소리 높여왔던 언필칭 검찰개혁의 결과물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물론이고 국민의 상식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진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고 수사기관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도록 하는 데 있음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눈치 보면서 뭉개고 꼬리 자르고 캐비넷에 넣어둔 채 미루어 버려왔던 온갖 불법 비리 사건들 하루빨리 정상 수사로 전환시켜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제1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지방선거 후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와 당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공천에 잡음이 없고 또 좋은 분들이 우리 지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도당도 공관위에 덕망이 높은 분들을 모셔서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또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지난 원내대책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물가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해서 서민들이 이 주유소 가기가 겁이 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경유 사용이 꼭 필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운전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서민뿐만 아니라 유류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만약에 넘어선다면은 기업 10곳 중에서 7곳은 적자로 전환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100달러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전 세계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달러 33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율 계산해서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도 약 25%, 26% 정도 더 높은 그런 상태고 또 경유 가격은 1달러 27센트 정도 되는데 이것도 6% 정도 비싼 것으로 결국 한 25, 6%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유가로 해서 서민 경제가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류세 인하 20% 하고 있는데 전체 물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유류세를 최대 지금 3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에 나오는 제2조 사망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30%까지 유류세 인하를 해서 서민경제에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 간사 정경희 의원입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내로남불 정권, 파렴치 정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되어 오지 않았는가라며 특활비 공개, 감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리 높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집권 초에 특활비 투명 공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갔습니까? 대국민 공헌을 할 때는 언제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면전에서 짓밟는 정권이 일찍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에게 지킨 약속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김정숙 옷값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들먹이자 국민들은 김정숙 옷에 핵 잠수함 조종 장치가 있느냐 아니면 사드 발사 단추가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가 하면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김정숙 여사가 지난 5년간 착용했던 모든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을 알아내겠다며 앞다투어 나서고 있겠습니까? 김정숙 옷값,
김정숙 까르띠에, 김정숙 패션 총정리 등 관련 게시물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네티즌이 찾아낸 것을 종합하면 의상이 178벌이라는 설도 있고 350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액세서리도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겠지만 그 꼼수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에 다음과 같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십시오. 둘째, 만일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비로 과도한 사치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해 국민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껏 특활비와 의전비로 사용하고 구매한 물품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국가에 반환하십시오. 만일 김정숙 여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년간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외면하고 의전비라는 미명 아래 국민 혈세로 사치스러운 옷과 액세서리 등을 구입했을 경우 새 정부는 이를 공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돕는 기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디 대한민국 역사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추태가 더 이상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한북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조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북한의 모라토리움 파기 행토로 볼 때 7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는 구체적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에 4개의 주갱도가 있는데 그건 한 번도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3번 갱도를 복구 중에 있고 현재의 갱도 복구 속도라면 7차 핵실험은 한 달 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한이 최근까지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낸 점에 비춰 7차 핵실험은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 핵폭탄 개발을 위한 폭발 시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4월 15일 태양절 한미훈련기간, 4월 25일 인민군 창설 90주년 등 4월 중순 내외가 추가 도발의 유력한 시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더욱 부추기는 행동으로 우리의 안보를 심대히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엔 중국 대사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은 미국 때문이라며 미국 책임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훈련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사실상 없어진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바퀴가 22개 달린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쐈습니다. 초대형 다축 트럭과 미사일 연소관을 만드는 탄소 섬유, 고강도 알루미늄 등 핵 관련 부품 등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핵미사일 관련 물자의 북한 유입만 안보리 약속대로 통제만 했어도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명백히 북핵의 공범인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대놓고 전강하는데도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김정은과 5차례 만나며 고비마다 뒷문을 열어줬고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북한 비핵화를 장기과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한국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개발했으며 김정은은 실전에서 쏠 수 있는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사도 추가 배치 등으로 다층 요격망을 구축하고 동맹 및
우방국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계속 고도화하면 한국 정부는 사드 추가는 물론이고 군사동맹보다 더한 조치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것이 싫으면 중국은 북한의 뒷문을 열어주는 행태부터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이지만 이제라도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